공유 오피스 창업을 할 때 어디 위치에서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오늘 딱 몇 가지만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보죠. 공유 오피스에 가려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간판을 보고 공유 오피스에 들어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공유 오피스를 길 가다가 들어가는 분은 저는 진짜 10명 중에 1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유 오피스는 월 단위 계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정으로 내 공간을 쓰기를 원하는 공유 오피스 고객은 네이버 지도에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나 언제 갈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찾아갑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공유 오피스는 방문 상권이 아니라 생활 상권입니다. 방문 상권은 길 가다가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굳이 이동해서 가는 곳이 방문 상권이잖아요. 그러면 생활 상권은 뭔가요?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내가 원하는 공유 오피스를 검색을 해서 여기가 내가 사는 곳과 가깝다. 콕 집어서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곳이 저는 생활 상권의 공유 오피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를 드리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유 오피스를 갈 때요, 걸어서 갈 수 있는 15분 거리에 공유 오피스가 하나 있고요, 지하철을 타고 세정거장 갈 수 있는 공유 오피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뭐 시간은 비슷합니다. 근데 어딜 가시겠습니까? 걸어가실걸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지하철을 타고 한 3, 4정거장 가야 되는 공유 오피스 갈 거라면 한 5, 6정거장 더 나가서 더 좋은 공유 오피스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각 잡고 이동할 거라면 아예 뭐 성수나 뭐 종로나 강남이나 뭐 이런 대형 공유 오피스에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은 내 집 근처에 내가 걸어서 갈 만한, 그리고 차로 한 10분, 15분 안쪽으로 이동했는데 주차가 가능한 생활 상권에 있는 공유 오피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상권에 공유 오피스가 입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따지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공유 오피스 입지의 반경 2km 내에 세대 수가 10만 세대 전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반경 2km에 10만 세대가 넘어가는 입지가 흔치 않거든요. 대부분 수도권이에요. 지방으로 갈수록 되게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위치인데 만약에 임대료가 평당 3만 원대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임대료가 3만 원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찾기 힘든 거예요. 그거를 체크하는데 제가 참고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프차, 그리고 두 번째, 엑스레이 맵이라는 사이트고요. 세 번째는 소상공인 정보 시스템인데 저는 주로 마이프차 서비스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입만 하면 무료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가 원하는 입지를 딱 주소 찍으시면은 거기서 드래그를 해서 반경 2km 내에 몇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지 지도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 내가 공유 오피스를 창업을 하려는 입지에 식자재 마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보는 이유는 식자재 마트가 있다는 거는 세대 수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입지에 주차가 돼야 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공유 오피스 이용자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60%가량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십니다. 내가 차를 타고 공유 오피스에 출근했다가 외근을 나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집과 내 사무실과 나의 미팅에서 이 공유 오피스를 거점지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공유 오피스는요, 주차가 꼭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활 상권에 공유 오피스가 입지할 때는 지하철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다른 동네에서 내 공유 오피스까지 굳이 지하철을 타고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공유 오피스에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각 잡고 옷 차려입고
이동할 거라면 대형 공유 오피스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평당 200만 원 미만으로 소자본으로 공유 오피스를 100평 미만으로 소형으로 운영하실 거라면 반드시 생활 상권에서 창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좀 입지를 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유 오피스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포인트를 딱 찍었어요. 근데 봤더니 경쟁사가 있는 거예요, 공유 오피스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 보셔서 공실 문의를 해보시는 거죠. 혹시 2인 룸이 남아있나요? 1인 룸이 남아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는데, 근데 당연히 어느 공유 오피스는 한두 자리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공유 오피스 측에, 경쟁사 측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 공유 오피스에서 2인 룸을 한 3칸 정도 사용하고 싶어요. 제가 팀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2인 룸이나 1인 룸이 한 3칸에서 5칸 정도 비어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막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공실이 1칸, 2칸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라고 답변이 돌아오면, 그러면 저는 경쟁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창업을 하셔도 충분히 경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공유 오피스 창업을 하는 브랜드들을 보면, 브랜드가 아니죠. 개인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뭐 카페24 같은 브랜드들이 동네에 좀 입지해 있죠. 근데 동네에 있는 공유 오피스들을 보면 인테리어 수준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당 200만 원 전후에 경쟁사보다 더 뛰어난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면 경쟁사보다 조금 더 큰 데스크, 예를 들면 1200이 아니라 1400 데스크, 그리고 여유 공간도 좀 더 넓게, 뭐 예를 들면 뭐 앞뒤 간격이 2200mm인데 뭐 한 2.5m까지 넓게, 이렇게 공간적으로 크게, 그렇게 한다면 다른 공유 오피스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새로 생긴 공유 오피스인데 넓은 공간이다라고 하면 좀 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사가 이미 만실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 더 크게, 그리고 좀 더 세련된 인테리어로 창업을 하셔도 저는 한 1년 안쪽으로 한 80% 이상 만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세대수, 주변에 뭐 식자재 마트가 있는지, 그리고 주차가 되는지, 이런 요건들을 충족할 때의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유 오피스 창업을 하시는데 기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욘드 스페이스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